이게 뭐죠? 초록색 소주병인데 안에 기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태국에서 온 한 요리사가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 주방에서 소주병에 담긴 기름을 발견하는 순간을요. 그의 놀란 눈빛, 호기심 가득한 표정, 그리고 쏟아지는 질문들. 태국 요리에 한국의 들기름을 넣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이 작은 기름 한 병이 한 셰프의 요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실시간 감동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작은 전통이 만들어낸 특별한 변화의 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 출신의 셰프 아난 차이파입니다. 방콕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태국 전통 요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태국 요리를 먹으며 자랐고 그 깊고 풍부한 맛에 매료되어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요즘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 레스토랑은 방콕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 태국 요리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었거든요. 태국 음식은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인데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다 보니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요리 영감을 얻기 위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쉽게 시간을 낼 수 없었죠. 그런데 마침 오랜 친구 지훈이 한국으로 초대장을 보냈어요. 지훈은 예전에 태국에서 요리를 배우며 저와 친해진 친구인데 지금은 서울에서 푸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죠. 아난,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한국 음식도 연구할 겸 이번에 한국으로 놀러와.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요리 경험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저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요리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의 공기가 태국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습하고 무더운 방콕과는 달리 한국의 가을 공기는 선선하면서도 깨끗했어요. 출국장을 나오자 멀리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난, 오랜만이야. 제 친구 지훈이었어요. 예전 태국에서 만났을 때보다 살짝 살이 찐 것 같았지만 특유의 밝은 미소는 여전했어요. 와, 지훈. 잘 지냈어? 너 방콕 떠나기 전에 또미암꿍 한 그릇 먹고 왔지? 하하. 당연하지. 근데 한국에 오니까 또 새로운 음식들이 너무 기대돼.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오래된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서울은 태국이랑 또 다르네. 현대적이면서도 뭔가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어. 맞아. 그리고 너 한국 음식 진짜 많이 먹고 가야 해. 너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거든. 혹시 삼겹살, 비빔밥? 아니면 김치?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놀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지훈의 집으로 향했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한국의 평범한 가정식이었습니다. 밥, 국, 다양한 반찬들.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지훈의 어머니가 막 무치고 있던 나물 반찬이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갑자기 초록색 소주병이 등장한 거예요. 지훈, 너희 어머니 요리에 술 넣으시는 거야? 그러자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소주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에 특별한 기름을 담아 보관해. 그 순간 지훈의 어머니가 소주병 속에서 황금빛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주방 전체에 퍼지는 고소하고 진한 향기. 저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대체 뭐야? 올리브 오일도 아니고 코코넛 오일도 아니고. 그렇게 태국 요리사인 저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초록색 소주병에서 흘러나온 황금빛 기름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름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주방에 퍼지는 강렬한 고소한 향기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설마 이게 소주에 기름을 섞은 거야? 제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훈과 그의 어머니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난, 이건 들기름이야. 들기름? 들기름이라니. 태국에서도 다양한 식용기름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향이 강렬한 기름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손가락에 살짝 묻혀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진짜 고소해. 근데 끝맛이 약간 쌉싸름한 느낌도 있고. 지훈의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들기름은 참기름보다 더 깊은 맛이 나지. 고소하면서도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게 특징이야. 보통 나물이나 김, 혹은 국물 요리에 넣어서 감칠맛을 살려주지. 저는 들기름이 담긴 초록색 소주병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봤어요. 왜 하필 소주병에 담았을까? 근데 왜 소주병에 보관해요? 지훈이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전용 용기가 따로 없었거든. 그래서 깨끗이 씻은 소주병에 담아 보관했어. 뚜껑도 단단하게 닫히고 유리병이라 햇빛 차단도 되고. 아, 그래서 그냥 소주병이 아니라 기름병으로 쓰는 거구나. 저는 다시 들기름 향을 맡아봤어요. 고소하면서도 묘하게 향긋한 이 기름, 왠지 태국 요리에도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파뮤 대신 사용하면 어떤 맛이 날까? 그 순간 지훈의 어머니가 방금 들기름을 뿌린 시금치 나물을 제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자, 이걸 한번 먹어봐. 저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부드럽게 묻혀진 시금치에 들기름의 깊은 풍미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와, 입안에서 퍼지는 고소한 맛과 감칠맛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작 기름 한 방울이 음식의 맛을 이렇게까지 바꿔 놓을 수 있다니, 이거 정말 대단해요. 태국에서도 나물을 무쳐 먹긴 하지만 이런 고소한 풍미는 처음이에요. 태국의 참기름과도 완전히 다르고 이 기름, 진짜 특별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태국 전통 음식의 들기름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들기름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금치 나물에서 퍼지는 들기름의 고소한 향, 입안 가득 건지는 깊은 풍미.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 이거 진짜 대단한데? 그렇지? 너 태국 요리에도 한번 써보고 싶지? 지훈의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에도 참기름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깊은 풍미는 없어. 코코넛 오일이나 파뮤는 향이 강하고 무거운데 들기름은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게 정말 독특해. 그 순간 어릴 때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태국 전통 요리가 떠올랐어요. 지훈, 혹시 이 기름을 볶음 요리에 써도 돼? 그럼. 들기름은 가열에도 향이 잘 유지돼서 볶음밥이나 구이 요리에 써도 좋아. 저는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어요. 태국 요리에는 카오팟 태국식 볶음밥이라는 유명한 요리가 있어요. 보통은 해산물이나 고기를 넣고 피시 소스, 라임즙, 코코넛 오일 등을 활용해서 만드는데 들기름을 넣으면 어떤 맛이 날까? 한국의 들기름으로 태국식 볶음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지훈이 제 표정을 읽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 연구 모드 들어갔네? 너 원래 저렇게 눈빛이 반짝였냐? 아니, 그냥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지훈, 나 내일 너희 엄마한테 요리해 드려도 돼? 지훈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지. 아난이 만든 태국 요리는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된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들기름을 활용한 태국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맛은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기름은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훈 어머니가 해주신 한국 가정식을 먹으며 계속해서 들기름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 모든 음식이 하나같이 감칠맛이 깊고 풍부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 감칠맛 태국의 피시 소스 남플라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태국 요리는 피시 소스를 많이 사용해요. 피시 소스는 발효된 생선으로 만들어져서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생선 대신 발효된 콩된장, 간장을 쓰고 여기에 들기름까지 더해서 고소한 풍미까지 극대화하는 거였어요. 태국 요리에 들기름을 넣으면 어떤 맛이 날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었어요. 내일 아침, 저는 직접 한국식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지훈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난, 너 그렇게 들기름이 신기해? 응.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야. 뭔가 특별해. 뭔가 태국 요리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 하하. 그래? 그럼 내일 아침 엄마랑 방앗간에 같이 가볼래? 방앗간?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지훈이 설명해 주길 방앗간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직접 짜는 전통적인 가게라고 했어요. 태국에서도 코코넛 오일을 짜는 방식이 있긴 하지만 기름을 짜는 과정을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진짜?
방앗간에서 기름 짜는 걸 볼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동네에 40년 넘게 운영한 전통 방앗간이 있어.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데 아직도 직접 들깨를 볶고 기름을 짜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직접 보고 맛보고 경험해보자. 태국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한국의 전통 기름 문화. 이제 직접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방앗간이라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태국에서도 코코넛 오일을 짜는 방식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기름 제조 과정을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지훈, 방앗간은 아침에 가야 하는 거야? 응. 방앗간에서 기름을 짜는 작업은 보통 오전에 이루어져. 신선한 기름을 짜서 그날 바로 손님들에게 팔거든. 우리 엄마도 아침마다 거기 가서 들기름을 사오셔. 마트에서 파는 공장 기름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들기름도 갓 짠 신선한 기름이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코코넛 오일은 숙성될수록 풍미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신선함이 강조되지 않거든요. 좋아. 그럼 내일 아침 방앗간에서 직접 기름 짜는 걸 보고 그 기름으로 요리도 해볼 수 있겠네? 그렇지. 그리고 방앗간 할머니께서 참기름이랑 들기름 차이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야. 한국에서 기름은 조미료가 아니라 음식의 핵심이거든. 그렇게 저는 태국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방앗간 체험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들기름을 넣은 태국 볶음밥? 아니면 태국식 국수 요리에 들기름을 살짝 첨가해볼까?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방앗간에서 마주할 감동적인 순간이 제 요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과 함께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참새 방앗간. 간판은 낡았지만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순간적으로 강렬한 고소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수백 개의 참깨와 들깨가 한꺼번에 터지는 듯한 냄새였어요. 와, 이 향기 뭐야? 공장식 기름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깊고 진한 향이었어요. 태국에서도 기름을 직접 짜는 곳이 있지만 이런 강렬한 향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는 하얀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커다란 솥을 주걱으로 저으며 뭔가를 볶고 계셨어요. 불판 위에서 작은 씨앗들이 튀어오르며 고소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훈이 왔구나. 오늘은 외국 친구랑 같이 왔네. 지훈이 저를 소개하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친구가 태국에서 온 요리사야? 우리 기름이 그렇게 신기해? 네. 저는 아난이라고 해요. 어제 들기름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태국에서는 이런 깊은 풍미의 기름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궁금해서 직접 보러 왔어요. 할머니는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볶고 있던 들깨를 손바닥에 조금 올려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들깨란다. 이 작은 씨앗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들깨를 집어 향을 맡아봤어요. 고소한 향기가 났지만 기름을 짜기 전이라 그런지 어제 맡았던 들기름 향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걸 그냥 짜는 게 아니에요? 기계를 사용해서 짜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들깨는 볶아야 해. 적당한 온도에서 볶아야 기름이 잘 나오고 향도 깊어지거든.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태국에서는 코코넛 오일을 짤 때 건조만 시키고 바로 압착하는데 들기름은 볶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려. 할머니는 손에 쥔 들깨를 다시 솥에 넣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앗간 전체가 따뜻한 향으로 가득 찼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방앗간에서는 직접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냥 마트에서 사는 기름과 뭐가 달라요?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볶던 손을 멈추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기름은 그냥 기름이야. 하지만 우리가 직접 짠 기름은 사랑이 들어있지.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방앗간에서 기름을 짜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죠. 이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 맛이라는 것을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들기름을 꼭 태국 요리에 접목해 보겠다고. 그리고 태국에서도 이 특별한 맛을 알리겠다고요. 방앗간의 공기는 고소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볶아지는 들깨의 따뜻한 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고 저는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가 요리하던 부엌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들깨를 적당히 볶은 뒤 그것을 오래된 압착 기계에 넣으셨어요. 커다란 나사를 조이면 들깨가 서서히 눌리면서 황금빛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순간 더욱 진한 향이 퍼졌어요. 이건 마치 갓 짠 코코넛 오일을 볼 때 같은 느낌인데 향은 훨씬 고소하네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직접 짠 기름은 절대 공장 제품과 비교할 수 없지. 이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이 정성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기름을 손끝에 찍어 맛을 봤습니다. 부드럽고 깊고 고소하면서도 끝에는 살짝 씁쓸한 맛이 남았어요. 이거 진짜 놀랍네요. 기름이 이렇게 깊은 맛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태국에서 쓰는 식용유는 대부분 무향이거나 코코넛처럼 단맛이 강한데 이 들기름은 고소하면서도 씁쓸한 끝맛이 남아 음식의 풍미를 확실하게 살려줄 것 같았어요. 그때 지훈이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아난, 이제 이 기름을 태국에 가져가서 요리에 쓸 거야?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새로운 태국 요리를 만들어 볼 거야. 방앗간에서 갓 짜낸 들기름을 손끝에 묻혀 맛본 순간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기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이건 그냥 기름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태국에서는 요리에 코코넛 오일, 팜유, 땅콩 오일을 많이 쓰죠. 하지만 이 들기름은 음식에 기름기를 더하는 게 아니라 맛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훈의 어머니께서 작은 유리병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 이거 가져가서 써봐. 내가 매번 방앗간에서 직접 짜오는 들기름이야. 순간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걸 제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며 병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괜찮아. 맛있는 음식에는 좋은 재료가 들어가야 하잖아. 너 같은 요리사가 이걸 제대로 활용해보면 더 멋진 요리가 탄생할지도 모르지.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름 한 병이지만 그 속에는 전통과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기름을 꼭 의미 있게 사용할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들기름 병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한국 요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태국 음식과 접목할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한 요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카오판 남불 라태국식 피시 소스 볶음밥. 태국에서는 피시 소스를 넣어 감칠맛을 살린 볶음밥이 굉장히 인기 있죠. 그런데 만약 피시 소스 대신 한국의 들기름을 넣으면 완전히 새로운 태국식 볶음밥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요리사로서 제 인생을 바꿀 실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름을 그냥 태국으로 가져가서 사용해보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아예 한국에서 요리를 실험해볼 수는 없을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바로 들기름을 활용한 태국식 볶음밥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었죠. 저는 바로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 너희 집 주방 빌릴 수 있어? 내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 지훈은 흔쾌히 허락했고 저는 다음 날 아침 방앗간에서 가져온 갓 짠 들기름을 들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다행히 볶음밥에 필요한 재료가 거의 다 있었습니다. 밥, 마늘, 계란, 채소, 그리고 태국에서 가져온 피시 소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피시 소스가 아니라 들기름이었어요. 자, 태국에서 흔히 먹는 카오판 남플라 피시 소스 볶음밥을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피시 소스 대신 한국의 들기름을 써볼 거야. 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태국 볶음밥에 들기름을 넣는다고? 이거 진짜 신기한 조합인데 저는 우선 팬을 달군 후 들기름을 한 스푼 두르고 마늘을 볶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부엌 전체가 진한 들기름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와, 향이 완전 다르다. 지훈이 놀란 듯 말했어요. 태국 요리에선 보통 코코넛 오일이나 파묘를 쓰는데 이 들기름은 더 고소하고 깊은 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야. 저는 재빨리 밥을 넣고 계란을 풀어 볶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짝 간장을 넣어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여기에 들기름을 한 방울만 더 추가하면 그 순간 볶음밥의 향이 한층 더 풍부하게 퍼졌습니다.
완성이다. 저는 지훈과 그의 어머니에게 볶음밥을 한 접시씩 내밀었습니다. 과연 태국 요리와 한국의 들기름이 어우러진 이 요리는 어떤 반응을 얻을까요? 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기대 반, 의심 반의 표정으로 볶음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며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자, 이제 직접 먹어봐. 지훈이 가장 먼저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쳐다봤어요. 이거 완전 새로운 맛인데? 그의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드셔보셨고 곧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 이거 묘하게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또 맛있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태국식 볶음밥과 들기름이 잘 어울릴까 걱정했는데 그 반응이 예상보다 더 좋았거든요. 뭐라고 해야 하지? 보통 볶음밥보다 훨씬 더 고소해. 근데 이상하게 피시 소스를 넣은 것처럼 감칠맛도 나고 풍미가 엄청 깊어. 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난, 너 이거 태국에서 팔면 대박 나겠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요리의 탄생이었어요. 그래, 이 볶음밥을 태국에 가져가서 직접 선보여보자. 저는 이제 이 특별한 볶음밥을 태국으로 가져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범한 태국식 볶음밥처럼 보였지만 단 하나 다른 점이 있었죠. 바로 피시 소스 대신 들기름이 사용되었다는 것. 지훈이 벌써 반이나 먹어치우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난, 너 이거 태국에 가져가면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 태국 사람들도 들기름을 먹어보면 완전 반할걸? 그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특히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좋아할 거야. 너무 강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다양한 음식에 다 잘 어울리겠어. 저는 젓가락을 들고 다시 한 입을 떠먹어 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태국 요리와 한국 전통 기름이 만난 완전히 새로운 요리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요리를 태국에서 선보이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태국 사람들이 이 들기름의 매력을 알아볼까? 그리고 이 볶음밥을 퓨전 요리가 아니라 정말 태국 요리의 새로운 흐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들기름 병을 바라보며 이 기름이 제 요리 인생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볶음밥을 정식으로 선보여보자. 다음 날 태국으로 돌아가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계속 머릿속엔 들기름 볶음밥 생각뿐이었어요. 한국에서 실험했던 그 요리를 이제 제 레스토랑에서 제대로 선보일 차례였죠. 셰프, 오랜만이에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저는 대답 대신 들기름 병을 흔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새로운 실험을 할 거야. 준비해. 그렇게 들기름을 이용한 태국 요리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셰프, 이 기름은 코코넛 오일도 아니고 참기름도 아니고 태국에서 본 적 없는 향인데요? 맞아.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들기름이야. 주방에는 금세 고소한 들기름 향이 퍼졌고 직원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볶음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우팟 들기름 태국식 들기름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기존의 태국식 볶음밥보다 더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깊은 이 요리, 과연 직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와, 이건 피시 소스 없이도 깊은 맛이 나요. 들기름이 이렇게 음식 맛을 바꿀 수 있다니 신기한데요? 직원들이 감탄하는 걸 보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태국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볶음밥을 레스토랑의 스페셜 메뉴로 출시하기로. 하지만 이 새로운 메뉴가 태국에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메뉴 출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볶음밥을 맛본 손님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면서 입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태국에 이런 볶음밥이 있었다고? 코코넛 오일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기름을 넣었다고? 이거 대박인데? 태국 유명 푸드 블로거가 레스토랑을 방문해 리뷰를 남긴 후 카우팟 들기름은 태국에서 하루아침에 핫한 요리가 되었습니다. 이 볶음밥은 전통 태국 음식과 완전히 다르면서도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든다. 피시 소스 없이도 감칠맛이 살아있고 들기름이 태국 요리에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다. SNS에는 들기름 볶음밥 먹어본 사람? 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었고
레스토랑에는 새로운 볶음밥을 맛보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 미쉐린 가이드에서 들기름 볶음밥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한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은 초록색 병 속 기름이 태국에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들기름 볶음밥이 SNS에서 화제가 되자 레스토랑에는 매일 새로운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들기름 볶음밥 있나요? 여기 그 한국 기름으로 만든 태국 볶음밥 판다고 해서 왔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대기줄까지 생겼어요. 평소와 다르게 가게가 북적이자 직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셰프, 이거 진짜 태국에서 유행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태국 요리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국 전통 시장에서 들기름과 가장 잘 어울릴 재료를 찾기로 했습니다. 코코넛 밀크랑 들기름을 같이 쓰면 어떨까? 태국 카레에도 들기름을 넣어보면?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며 시장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에서 유명한 요리 연구가 파타라 셰프였습니다. TV 출연도 많이 하고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도 운영하는 태국 최고의 요리사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가 제 앞에서 멈춰서서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당신이 들기름 볶음밥 만든 셰프인가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유명한 셰프가 제 요리를 알고 있다니 저는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파타라 셰프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들기름이 태국 요리에 정말 잘 어울리는지 직접 맛보고 싶군요. 그렇게 저는 태국 최고의 셰프 앞에서 들기름 볶음밥을 만들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제 요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태국 최고의 요리사 앞에서 들기름 볶음밥을 만들어야 한다니 이거 제대로 해내야 한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바로 시장에서 필요한 재료를 샀습니다. 갓 지은 태국 쌀밥, 신선한 채소, 달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에서 가져온 들기름. 요리할 장소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파타라 셰프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 레스토랑 주방에서 직접 만들어 보시죠. 네, 파타라 셰프의 미쉐린 레스토랑은 태국에서도 최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제 요리를 선보인다는 건 엄청난 기회이자 도전이었어요. 좋아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스토랑 주방으로 들어서자 다른 셰프들이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름도 생소한 기름을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궁금해하는 게 당연했죠. 주방에는 이미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들기름을 두른 팬이 뜨거워지자 마늘을 넣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퍼지는 고소한 향기. 주변에 있던 셰프들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향은 파타라 셰프도 눈썹을 살짝 올리며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늘이 노릇해지자 밥을 넣고 빠르게 볶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들기름의 향이 밥알 하나하나에 스며들며 감칠맛을 더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계란을 넣고 살짝 간장으로 마무리한 뒤 팬을 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한 방울 마지막 터치로 추가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파타라 셰프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주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는 한 입을 먹고 천천히 음미하더니 다시 한 입을 뜨더군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저는 긴장한 채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먹어본 볶음밥 중 가장 깊은 맛을 가지고 있군요. 순간 주방 안에 다른 셰프들도 웅성거렸습니다. 파타라 셰프가 저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기름 정말 흥미롭네요. 태국 요리에 이런 감칠맛을 더할 수 있다니 들기름이라고 했죠?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들기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기름
태국에서도 제대로 소개해 볼 생각 없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들기름은 볶음밥을 넘어 태국 요리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태국 요리업계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요. 태국 최고의 셰프 파타라의 호평과 함께 들기름 볶음밥은 레스토랑 내외부에서 큰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어요. 첫 번째 위기는 전통을 고수하는 일부 태국 요리계 인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유명 태국 요리 평론가가 들기름은 우리 태국 요리의 정수를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기사와 함께 SNS에는 한국식 기름을 태국 요리에 도입하다니 전통을 잃어버린 셈이야라는 의견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평론가의 말 한마디에 일부 보수적인 셰프들과 음식 애호가들이 들기름 볶음밥을 부정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큰 충격과 함께 자존심까지 상처받은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태국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는데 이러다니 내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솟구쳤고 지금껏 쌓아온 명예와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위기를 맞이했어요. 두 번째 위기는 바로 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들기름의 증가를 믿었지만 태국에서 과연 우리 전통의 맛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태국의 전통 식재료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요리 방식 앞에서 내가 도입한 이 외래의 기름이 과연 정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명의 젊은 푸드 블로거가 SNS에 들기름 볶음밥의 진정한 매력은 한국의 정성과 태국의 전통이 만나 이루어진 깊은 맛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는 직접 맛본 사람들의 솔직한 후기가 함께 담겨 있었고, 기존의 비판을 넘어선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칭찬이 쏟아졌어요. 이 글을 본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저를 더욱 놀라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의 대형 유통업체에서 들기름을 수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셰프 아난,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들기름이라면 품질이 확실할 텐데 혹시 태국에서 정식으로 판매할 생각은 없나요? 이건 한국의 전통 기름을 태국 시장에 소개하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들기름은 한국에서 오랜 전통을 지닌 기름인데 이걸 상업적으로 태국에 들여오면 본래의 가치를 잃지는 않을까? 태국 시장에 들기름을 들여오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이 기름은 한국에서 오랜 전통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 가치를 제대로 지키면서 태국에 소개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사이 태국의 대형 식품회사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셰프 아난, 한국의 전통 방식 그대로 들기름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 방앗간과 직접 협업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래, 태국에서 들기름을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방앗간과 협력해서 태국 요리에 어울리는 방식을 찾는 거야. 저는 바로 한국에 있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직접 한국에 다시 가서 방앗간을 방문해 볼게. 이번엔 정말 한국의 들기름을 깊이 배우고 싶어. 지훈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와, 아난,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럼 너 예전에 갔던 방앗간 할머니한테 다시 찾아가 볼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방앗간에서 들기름을 짜던 이점자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도 함께요. 이 기름 안에는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어. 그때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그래, 그 방앗간부터 다시 찾아가야겠어. 그리고 태국과 한국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다시 가서 들기름에 대해 더 깊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태국에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요리를 만든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요. 셰프, 이미 충분히 연구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들기름 볶음밥은 대박이 났고 이제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더 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태국 요리의 들기름을 접목했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태국 요리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들기름을 짜는 방앗간을 다시 찾아가 이 기름이 가진 진짜 의미를 알고 싶어요. 모두가 제 결정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지훈을 만났습니다. 야, 아난. 너 다시 한국에 올 줄은 몰랐다. 나도 몰랐지. 그런데 이번엔 관광이 아니야. 진짜 공부하러 왔어.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바로 가보자. 참새 방앗간 할머니가 널 다시 보면 엄청 반가워하실 거야. 우리는 바로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익숙한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새 방앗간. 낡은 나무 간판이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때와 똑같은 고소한 기름 향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그곳에는 변함없이 기름을 짜고 있는 이점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반가운 듯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이구, 태국 친구 아니여? 그때 들기름 가져가더니 어찌 지냈어? 저는 기쁨과 함께 무언가 가슴 깊이 뭉클해지는 감정을 느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엔 그냥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이 들기름이 한국과 태국을 잇는 특별한 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씻으며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럼 제대로 배워야지. 그렇게 저는 진짜 수제 들기름 장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자 할머니의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이 울렸어요. 이제 이 기름이 가진 의미를 배우고 전통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커다란 솥에 들깨를 넣고 조용히 나무 주걱으로 뒤섞기 시작하셨어요. 자, 잘 봐. 들깨를 볶을 때는 온도를 정확히 맞춰야 하고 색이 균일하게 변할 때까지 계속 저어야 해. 저는 곧바로 나무 주걱을 받아들고 들깨를 조심스럽게 저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뜨거워. 볶아진 들깨가 튀어올라 손등에 닿았어요. 순간 손을 움켜쥐었지만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다들 처음엔 그래. 이 들깨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나? 너무 낮은 온도에 볶으면 기름이 덜 나오고 너무 강하면 탄내가 나서 망쳐버리는 거요. 저는 손을 문지르며 다시 나무 주걱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볼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좋아. 내 손끝으로 불 조절을 익혀봐. 이건 레시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득해야 하는 거야. 몇 시간이 지나자 들깨에서 진한 고소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볶아졌어. 이제 기름을 짜볼까? 할머니는 오래된 압착 기계로 볶은 들깨를 옮겼어요. 그리고 커다란 나사를 조이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황금빛 들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들기름이구나. 할머니는 작은 유리컵에 기름을 따라주셨습니다. 이제 맛을 봐야지. 저는 조심스럽게 기름을 손가락 끝에 찍어 입에 가져갔어요. 그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 부드러움, 그리고 깊은 감칠맛. 이건 그냥 기름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왜 다시 한국에 온 건지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사람들의 삶과 전통이 담긴 특별한 맛이에요. 그날 밤, 저는 방앗간에서 가져온 들기름 병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기름이 태국에서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진짜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태국으로 돌아가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들기름이 짜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에서 처음 들기름을 맛보았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맛이 고소하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시간의 맞이였습니다. 기름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흘러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어요. 아난 이 기름이 왜 소중한지 아니?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한국의 전통과 정성이 담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기름을 태국에서도 제대로 알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가봐야겠구나. 마지막 단계요? 할머니는 방앗간 한쪽 구석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곳에는 작은 항아리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있지. 바로 기름을 익히는 과정이야. 익히는 과정? 저는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미 기름이 완성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과정이 남아있다니? 할머니는 유리병에 갓 짠 들기름을 담으며 설명하셨습니다. 기름도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몇 시간 정도 안정시키면서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맛을 더 깊게 만들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태국에서도 피시 소스나 코코넛 오일을 만들 때 숙성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들기름처럼 볶고 짜낸 후에도 다시 익히는 과정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게 진짜 한국 전통 방식이구나. 저는 유리병에 담긴 들기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 이 들기름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이 과정까지 모두 이해하고 전달해야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이 들기름이 완전히 준비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할머니가 저에게 작은 병을 건네셨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짠 들기름이야. 태국에서도 이 맛을 꼭 기억하면서 너만의 요리를 만들어 보렴. 저는 그 병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으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 이 들기름의 진짜 가치를 전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다시 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도전이 무엇인지. 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레스토랑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어요. 셰프, 큰일 났어요. 주방 직원들이 다급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며칠 전 한 유명 푸드 블로거가 우리 들기름 볶음밥을 리뷰했는데 태국 전통 요리를 망치는 퓨전 음식이라고 혹평을 했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SNS를 확인해 보니 일부 사람들은 들기름이 태국 요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들기름 볶음밥을 먹어본 사람들은 극찬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태국 요리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주는 요리다. 퓨전 요리가 아니라 한국과 태국이 만나 완성된 새로운 전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며 태국과 한국의 요리가 융합된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볶음밥 하나로 끝낼 게 아니야. 태국에서 한국의 들기름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요리에 적용해보자. 그날 이후 저는 레스토랑 메뉴를 개편했습니다. 카우팟 들기름 볶음밥과 톰얌 들기름 누들, 태국식 고기 샐러드에 들기름을 곁들여 감칠맛을 극대화한 라브 들기름 샐러드, 그리고 이 메뉴들을 소개하는 작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벤트에 초청된 손님들 중에는 과거 들기름 볶음밥을 비판했던 일부 요리사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지만 들기름이 가미된 요리를 한 입, 두 입 먹으면서 점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베테랑 태국 요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태국 전통을 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요리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군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들기름은 태국 요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 후 저는 한국의 이점자 할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할머니, 저 태국에서 들기름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요. 오호, 그러면 나도 기쁘네. 우리 전통 기름이 태국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니. 참 좋은 일이야. 저는 할머니께 태국에서 어떤 요리들이 탄생했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런 게 진짜 전통을 잇는 길이지. 전통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여행이 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태국,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요리가 이제는 들기름이라는 작은 연결고리로 더 가까워졌다는 걸요. 어느 날 저는 방앗간에서 할머니가 주신 작은 들기름 병을 꺼냈습니다. 그 병 속에는 두 나라의 요리 전통이 만나 만들어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병을 열고 들기름 한 방울을 손끝에 묻혀 다시 한번 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풍미처럼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야.
이 들기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요리를 통해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그렇게 저는 새로운 요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들기름이 만들어낸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태국 요리사 아난이 한국에서 우연히 발견한 초록색 소주병 속 들기름. 그 작은 기름 한 병이 결국 태국 요리계를 뒤흔들고 두 나라의 전통을 연결하는 놀라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한국의 전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